몇 주 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추측이 끝났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금요일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나는 현재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치료를 받고 있다.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내려야 하는데 실수를 할 수는 없다. 총리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총리직의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내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 라고 전한 뒤 힘없이 기자회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계 언론들은 앞으로 일본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다음 주 화요일 일본 정부가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총리 선거를 위한 의회 투표가 뒤따를 것이다. 아베 총리를 이을 잠재적 후임자는 이미 등장했다. 아소다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책실장.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정부의 현재 정책에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장질환의 재발을 겪었다며 사임을 결정했다 라며 아베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내가 물러나겠다. 일본은 제2차 팬데믹을 겪고 있다 말한 점을 강조했고, 또한 아베 총리는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머물려고 했지만 병원을 방문한 후에 월요일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전쟁 범죄로 기소된 총리의 손자이자 전직 외무장관의 아들이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 쳤다 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차기 총리가 한국과의 어긋난 관계를 풀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며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직면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의 관계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인물이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아키타현 오가치군 유자와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골판지 공장에서 학비를 모아 호세이대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중의원 오코노기 히코사부로의 비서로 무려 11년이나 지내다가 가나가와현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무엇보다 니카이 간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죠. 니카이가 이끄는 파벌에는 무려 47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극보수로 알려진 스가를 따를 스가 그룹이 약 3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니카이는 유명한 킹메이커로 지난 2018년 아베 총리가 임기를 연장할 때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니카이가 실질적인 배우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차기 총리로 확정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와다 하루키 도쿄 명예교수는 한일 관계가 발전하려면 스가 장관이 차기 총리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 라는 폭탄 발언까지 했는데요. 스가 장관은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며 미국이 G7에 한국을 초대하고 싶다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해왔고,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 라고 밝히며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내 한국 기업들의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한국으로의 송금 중단 등의 방법들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하겠다고까지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보다 더 충격적인 인물이 새로운 일본의 1인자가 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KBS 의료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국가 원수의 건강, 이것은 급비상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아베 총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극비로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노출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7월 6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소란스러웠죠. 그 다음 8월 17일 직접 7시간 반 동안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말이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다시 공개적으로 아침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의 쇼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봤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어느 정도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17살 때부터 알아온 병이고 이를 사실상 극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이 완치는 아니지만 거의 다 완치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신조가 총리직을 사임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복합적인 문제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코로나 대응 실패 그리고 스캔들입니다. 이번 5월에 내기 마작을 해가지고 그 혐의로 쿠로카와 검사장이 사임을 했죠. 쿠로카와는 아베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내정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면 현재까지 아베 정권이 저지른 모든 비리는 그 사람이 완전히 없애주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온갖 비리들을 덮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검찰이 수많은 정치인들을 법정의 죄인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법정에 나갈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겠죠. 그러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 다음 선거를 치르면 자민당은 참패할 것이고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아베 총리가 물러났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은 표면적인 사유일 뿐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 분석은 호사카 유지만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는 아프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총리직을 그만두는 유일한 이유일까? 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아베 총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잘못된 정책들을 발표했다. 일본 모든 가정에 2개의 천 마스크, 일명 아베노 마스크를 배포하려는 그의 계획은 헛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조롱받았다. 동시에 아베 총리와 그의 측근들은 다양한 스캔들에 휘말렸고 그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베 총리가 측근과 친구들의 특별한 혜택을 준 모리토모 학원과 가케 학원 스캔들,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점점 더 호화스러운 벚꽃 축제를 열어 자신의 지지자들을 초대한 벚꽃 스캔들, 아베 총리가 검찰총장으로 밀던 검찰 고위 간부가 불법 도박으로 사임한 스캔들, 아베 총리와 가와이 가스유키 여사의 측근인 안리 의원이 지난 선거 때 돈으로 유권자들을 매수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까지 됐다 라고 보도하며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새로운 총리를 내놓으려 한다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면서 한국을 향한 막말 수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이낙연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새 대표로 한국 정계에서 유수의 지일파 이 전 총리가 선출됐다. 마사히 신문도 다음 대선에서 유력 후보인 이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가 됐다. 일본 특파원 경력이 있고 일본어가 능통한 한국 정계 굴지의 지일파 라고 소개했고 마이니치 신문과 교도통신도 이낙연 전 총리를 일본통 도쿄 특파원을 지낸 지일파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일파는 친일파와는 달리 일본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을 뜻하지만 일본 언론들의 뉘앙스는 한국이 이전처럼 자신들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